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론의 테마 27번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무론에서 이제 돈의 가치를 따질 때 현재의 이제 1억 원과 미래의 1억 원은 가치가 다르다. 이러해서 비교를 하는 논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험은 화폐의 시간 가치는 총 6개의 개수 그것을 이제 육계수라고 하는데 육계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식을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렵사리 나오지는 않는데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육계수를 이해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큰 목차를 통해서 두 가지의 개수식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타임테이블이 일시불을 논하는 겁니다. 일시불은 말 그대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고 1년 있다가 찾고 이런 개념이 이제 목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일시불의 개념이다. 일시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개수가 두 가지가 있느냐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적금입니다. 이제 은행에 가시면 목돈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매달 조금씩 넣는 연금 형태로 넣는 사람도 있고 적금 형태로 받는 사람도 있다. 이걸 이제 적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 개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수 두 가지를 구분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연변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개수를 쓰느냐,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논리는 첫 번째, 일시불에 대해서 이용할 때 어떤 육개수 중에 어떤 개수를 쓰느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기다리거나 이 목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를 넣으면 돼? 이렇게 은행에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돈을 넣고 은행에 가서 기다리거나 또는 1년 후에 목돈을 내가 요만큼 찾고 싶은데 지금 얼마를 넣으면 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가 지금 1억 원을 넣으면 1년 후에 너 얼마 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또는 다가오는 미래라고 해서 내가계수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일시불을 지금 맡겼을 때 1년 후에 얼마 줄래? 그러면 얘보다 등치가 좀 커지겠죠. 근데 이때 이제 이자율만큼 곱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요게 이때 올라가는 요 개수를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되셨나요? 자, 그럼 어떤 개념이냐? 지금 1억 원을 은행에 넣고 3년 뒤에 찾아가면 얼마 줄래? 이것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그래서 1원에 N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복리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용도는 예금의 만기 금액을 계산할 때 쓴다. 뭘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를요. 어떻게 공식을 하냐? 원금의 1 플러스 금리의 N승을 하면 됩니다. 복리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됐고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1억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네 금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얼마 밀어넣으면 3년 후에 1억 줄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요? 그것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로 땡겨왔다고 해서 현재 가치 또는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다? 3년 후에 1억 원을 받으려면 현재 가치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1원을 또 1억 원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오는지 얼마로 땡겨올 수 있는지 할인 계산을 할 때 이것을 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예금을 계산한다거나 미래의 매도 예상가를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는 1 플러스 R의 N승, 요걸 곱한다,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요 금리 값을 곱하면은 올라가고 반대로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현재 가치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얘와 얘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시불에 있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현재의 1억 원을 맡기면 이자율로 미래에 1.1억 원을 준다. 일시불의 미래가치죠. 미래에 1.1억 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맡기면 되냐? 이것이 미래 일시불의 현재 가치다. 자, 그러면 요 둘의 관계는 역수 관계다. 자, 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적금을 이제 논하는 자리입니다. 적금. 우리가 이제 목돈이 있으면 좋은데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매달 적금을 넣어서 미래의 목돈을 만들고 싶죠. 그리고 미래의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적금을 넣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적금 개념입니다. 그러면 적금 개념을 그래프로 먼저 살펴보면 제가 뭐 1년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은데 매달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부면 돼? 이걸 물어볼 수 있죠, 은행에. 이것이 뭐다? 연금의 감채기금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 부어야 돼? 이것을 감채기금 개수다. 그리고 반대로 자 내려갑니다. 지금 한 달에 또는 1년에 1,000만 원씩 부으면 3년 후에 얼마 줄래? 이것이 뭐다?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달 얼마씩 부으면 몇 년 후에 총 얼마 돼? 이것이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금,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쪼개서 하는 걸 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되셨죠? 매기 일정액을 불입했을 때 미래에 찾게 될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 쓴다? 적금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공식은 굳이 이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1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1억을 모으려면 지금 얼마씩 저축해야 되냐? 이것을 감채기금 개수라고 한다. 뭐라고요? 감채기금 개수. 미래의 목돈을 쪼개서 얼마씩 부어야 되냐? 이것이 감채기금 개수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역수다. 자, 뭐라고요? 연금 또는 적금의 미래 가치와 요것을 모으기 위한 감채기금 개수는 역수관계다. 되셨죠?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요 이제 돌연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두 가지는 뭐냐면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 개수가 있습니다. 자, 저당상수는 뭐냐? 저당상수는 지금 이제 저당은 말 그대로 대출을 뜻합니다. 대출.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되냐? 원리금 얼마야? 이것이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저당상수를 하면은 매월 갚아야 되는 이제 PMT라고 하는데 매월 갚아야 돼 원리금이 나온다. 언제 쓴다? 대출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씁니다. 자, 반대로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거를 이제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이제 앞으로 연금을 쭉 매달 좀 적립액을 받아요. 또는 적립액을 부어요. 내가 갚을 돈이죠. 그러면 이걸 쭉 모으면 현재로는 얼마냐? 이것이 이제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100만 원씩 20년씩 연금 복권 또는 내가 이제 대출금 원리금이죠. 이거를 일시불로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야? 내가 이제 연금 복권을 당첨됐어. 근데 이걸 일시불로 할인하면 얼마 줄래? 요럴 때가 현재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자, 되셨죠?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것을 감채기금 개수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 받는 것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땡겨 받으면 자, 정리를 해보면
현 일시불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적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 상수, 그리고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요것을 암기를 하시면 6가지 개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채널 여기까지 하고요.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